내 질환과 건강 상태에 따라 양 조절을 가감하셔야 되는데 거기다가 말씀 주신 것처럼 종류까지 따지면은 금상첨화겠죠. 질환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고혈압이 고민되시는 분들은 어떤 물이 권장되는 물일까? 메밀수, 표고버섯수, 오이수, 양파수를 권해주셨어요. 네. 고혈압이 있는 분 중에서도 몸에 열이 많은 분이라면은 메밀수라든가 표고버섯수라든가 오이수가 좋습니다. 먼저 메밀, 요즘 냉면 많이 드시잖아요. 네. 이 메밀이 보면은 열을 내려주고 또 기를 아래로 끌어내려주고 몸속에 있는 노폐물, 대소변을 잘 빠져나오게 해줍니다. 자, 열 내려주고 가라앉히고 대소변 잘 나오게 하니까 당연히 혈압 떨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표고버섯, 이 표고버섯은 한약에서는 심장의 화기, 열기를 내려주는 약이자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혈압이 높은 분들에게는 표고버섯이 딱 좋습니다. 옛날에 왕들도 표고버섯 달인물을 자주 마셨어요. 아, 그래요? 예, 오이도 이게 서늘한 성질입니다. 열 내려주고 해독 작용이 있고 소변 잘 나오게 하니까 혈압도 내려주는 작용을 합니다. 문제는 요 지금 말한 세 가지는 차가운 성질이니까 몸이 냉한 분들에게는 맞지 않다는 거고요. 몸이 냉한 분이면서 혈압이 높은 분에게는 양파물이 좋습니다. 양파물. 예, 양파가 보면은 혈액 순환 잘 되게 해주고 신진대사를 잘 되게 해주고 피떡을 녹여주는 작용이 있죠. 당연히 고혈압이라든가 그다음에 고지혈증에 좋을 수밖에 없고요. 특히 보면은 양파에서도 껍질에 보면은 항산화 물질인 퀘르세틴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양파 껍질 달인 물을 마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고혈압이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물 종류 알아봤고요. 그다음 이어서는 당뇨 있으신 분들도 사실 드시는 거, 마시는 거 신경 많이 쓰시잖아요. 그럼요. 어떤 물이 도움이 될까요? 알아봅니다. 여주수, 돼지감자수, 그리고 우엉수가 도움이 된다고요. 예, 당뇨 있는 환자분이라면 여주나 아마 돼지감자 모르시는 분 없겠는데요. 이 두 가지 다 열이 많은 분들에게 좋습니다. 여주는 보면은 식물 인슐린 성분이 들어있어서 인슐린 역할을 해줍니다. 거기다가 체란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으니까 인슐린 저항성을 막아주는 작용도 합니다. 그래서 혈당을 떨어뜨리고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우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엉도 열을 내려주고 소변, 대변을 잘 해주고 특히 이눌린 성분도 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뇨에 좋죠. 그리고 돼지 감자 보면 특히 이눌린 성분이 다른 식물보다 특별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보면은 혈당을 잡아주는 역할, 혈당 상승을 억제해주는 역할을 하니까 당뇨병에 아주 좋은 겁니다. 자, 문제는 그러면 당뇨병이 있더라도 열이 많지 않고 몸이 냉한 분이죠. 그런 분에게는 이 중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오미자를 권해드립니다. 오미자가 혈당을 떨어뜨리고 당뇨병을 치료하는 한약으로 수천 년간 써왔고 실제로 혈당 강화 작용이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저 어렸을 때는 어머니가 보리차를 자주 끓여주시면 여름에는 차갑게 해서 먹고 겨울에는 푹 불어서 먹고 그게 구수하고 맛있었는데 요 오늘 권해주신 재료로 만들어 보면은 여러 가지 건강을 챙길 수 있으니까 어떤 걸 한번 오늘은 고혈압에 좋은 이제 양파수 이제 만들 거고요. 그리고 또 당뇨 말씀하셨어서 이제 우엉수 이렇게 두 가지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양파 껍질들 아마 요즘 차로들 많이 드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 이제 양파 이렇게 보시면 겉에 약간 곰팡이처럼 습기가 많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주 겉껍질은 이렇게 이제 벗겨내세요.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이제 벗겨지고 나면 이제 뿌리를 살짝 잘라내시고 껍질째 일단 물에다 세척을 하시는 거예요. 껍질째요? 네, 이걸 깨끗하게 씻겠다 껍질을 벗겨갖고 씻으시면 오히려 말리실 때 곰팡이들이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부드러운 스폰지로 깨끗하게 이제 씻으셔갖고 껍질을 다 벗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소쿠리 같은데 담으셔가지고 볕 좋을 때는 하루 정도 두시면 되고 하루 이틀이면 이렇게 바삭바삭 이렇게 말려져요. 그래서 요거 이제 드시는데 저도 이제 굉장히 많이 자주 만들어 먹거든요. 맛이 약간 뒷맛이 써요. 그래서 요것만 드셔도 되고 좀 더 맛있게 먹고 싶다 그러시면 이제 양파를 이제 껍질 벗겨낸 손 양파를 손가락 굵기로 채를 썰었어요. 이렇게 채를 썰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하루 이틀 정도 바짝 이제 햇볕에 말리시는데 그게 조금 힘들다 그러시면 건조기에다가 식품 건조기. 식품 건조기 하시면 지금 다 말려진 게 요렇게 그래서 양파 말랭이처럼 이렇게 이제 준비가 됐어요. 그럼 이제 끓이실 때는 이제 요거를 껍질을 한 이제 2개 정도 분량
예, 준비를 하시고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끓여볼게요. 네. 예, 그래서 껍질 이제 한 2개 정도 분량 껍질. 예, 하시고 그다음에 양파는 한 4분의 1개 정도 말린 정도 예, 이렇게 이제 넣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물을 부어서 끓이시면 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물을 쉽네. 네 쉬워요. 그래서 한 20분 정도 끓이시는데 이게 이제 뭐 불의 색이나 어디에다 끓이는지에 따라 좀 틀려요. 그래서 그렇죠. 다 완성이 되면 색깔이 요렇게 이렇게 이거 앞에 바뀌는 보셔야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색깔 보고 확인하시면 이제 제일 예, 좋거든요. 요런 거, 요런 네, 그래서 거, 요런 여름에는 색깔이. 시원하게 해서 드시면 네. 예,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양파물. 예. 완성이 됐고 그다음에 근데 그거 조금 썰었다고 눈이 맵네. 약한 남자. 네. 우엉수 그리고 이제 또 한번 하나 해보세요. 우엉수예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우엉 보시면은 우엉 껍질에 영양 많은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우엉들을 막 이렇게 필러로 이제 깎아내시는데 그러지 네. 마시고 부드러운 스폰지로 문질러서 씻으시는 거예요. 아. 예, 그리고 나서 이걸 동글동글하게 썹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말리시는데 한번 끓는 물에 이제 데치시면 네. 네. 예, 우엉에서 난 특유의 흙냄새를 제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식초 한 방울 넣고 식초 한 방울. 데쳤어요. 그래서 그게 이렇게 이제 데쳐놓게? 예, 이런 이렇게 거야? 준비가 됐어요. 그리고 예, 한번 이거를 먹어볼까요? 하루 정도 말려요. 그 다음에 팬에다가 볶습니다. 다글다글. 네, 네. 볶는다 볶는다 그러죠. 네. 그래서 네. 보통은 9번 정도 하시는데 그럼 가정에서 너무 힘들어요. 요즘 날도 9번이요? 더운데.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데쳐서 말린 걸 한 2-3번 정도 예. 해서 아니, 이제 제가 준비를 이렇게 했죠. 적으신 거예요? 네. 네네. 오야. 요게 이제 네, 네. 아니 근데 저는 요 네. 얘기하실 때마다 네. 좀 궁금했던 게 우리 정 교수님 계시니까요. 이렇게 우엉 같은 거를 이렇게 여러 번 덮으면 뭐 차이가 좀 있나요? 효능이 그냥 있어요? 먹는 거와 비교할 네. 때. 예, 한방에서 말이죠. 한약을 갖다 수치할 때 볶아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 이유가 성질을 누그러뜨리는 그 경우거든요. 우엉도 마찬가지로 워낙 차가운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저렇게 많이 여러 번 덮어주거나 볶아주게 되면 찬 성질이 조금 완화됩니다. 그래서 흔히들 네. 결명자나 우엉차를 드실 때 몸이 냉한 분들은 좀 많이 볶으시고 열이 많은 분들은 살짝 볶으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이제 볶아야겠어요. 예, 이렇게 볶아진 거를 네. 이제 보통 넣어볼까요? 덥잖아요. 그래서 네. 끓는 물을 부으시든지 끓는 물에다가 이렇게 넣고 우리는 불을 거죠. 예, 그냥 끄시면 아, 돼요. 불을 끄라. 네, 네. 그래서 이제 한 아이고. 2시간 정도 지나면 네. 색깔이 쭉 우러나거든요. 네, 네. 그래서 네. 보통 한 200ml 정도 물 한 컵에 우엉 한두 쪽. 예, 그래서 드시면 이제 이렇게 여기 이제 완성이 됐죠. 예, 여기 네, 지금. 그래서 색깔이 우엉이 굉장히 이렇게. 이렇게 진하게 볶아주면 우러나네요. 먹기 좋게 진하다. 진한 색깔이 나옵니다. 한번 네. 드셔보실까요? 세상에. 보기만 해도 이제 색깔도 곱고 저는 시원할 우엉, 것 같아. 수미 씨는 양파. 양파. 네. 양파 한번 양파. 먹어볼게요. 네. 제가. 양파. 아우 부드럽다. 네. 드시기 순하고 부드럽네요. 구수하면서 우엉차. 네. 이런 맛이구나. 네, 요거 드시다가 남으면 양파물은 육수 네. 대용으로 국물 네, 그 활용하셔도 됩니다. 양파 과자. 네. 약간 그런 맛. 네, 네. 그래서 같기도 양파 하고. 이렇게 말려서 넣으시면 네. 드시기 좋습니다. 근데 제 생각인데 네. 요거를 이렇게 그냥 먹어도 좋지만 요거를 뭔가 음식할 때 밑국물로 밑국물로, 쓰면 네, 밑국물로 쓰시면은 양파의 풍미가 있어서 네. 뭐 이렇게 고기 들어가고 생선 들어가고 이런 거에 냄새도 잡아주고 네. 맛도 훨씬 더 부드럽고 좋습니다. 채소 대신에. 네, 네, 그렇죠. 네. 요리까지 신경 쓰시네. 아니 수시로 네. 순하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우엉 우러내는 그 구수한 냄새가 여기까지 전해져 옵니다. 사실 맹물만 마시려면 많이 안 먹히고 또 어떨 땐 좀 비릿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이렇게 구수하게 양파수나 우엉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질환별로 도움이 되는 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요. 요즘에 잠 잘 못 자는 분들 많으시죠. 바로 불면증에 도움이 되는 물로 가볼게요. 바로 대추수, 캐모마일수가 도움이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대추에 있는 사포닌 성분이 신경 안정 효과가 있어서 동물 실험이긴 하지만 이 대추 추출물을 투여했더니 정말 안정이 되었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고요. 하지만 이제 일부 우울증 약을 복용하는 분들이 너무 과다하게 섭취했을 경우에 급성 세로토닌 증후군이라고 해서 이 세로토닌 수치가 너무 올라가 버리면서 막 혈압이 올라가고 막 너무 또 반대로 우울한 게 아니라 반대로 막 흥분하고 이런 또 부작용이 있는 경우가 있어서 약을 드시는 분들, 우울증 약 드시는 분들은 과다 섭취 안 하시는 게 좋고요. 네. 카보마일에는 아피제인 같은 있는 그 산화 물질들이 져 있는데 이 물질이 그 뇌의 그 안정을 이렇게 유도하는 가바 수용체에 이렇게 결합을 하면서 신경 안정 효과가 있어서 실제 60세 이상의 60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이 카보마일 추출물을 한 달 정도를 투여를 했더니 정말 이 수면의 질이 좋아졌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단 역시 카보마일은 국화꽃
계통이라서 국화 꽃 알레르기가 있다든지 아니면 자궁 수축하는 좀 작용이 있기 때문에 임산부들이 좀 많이 드시면 이 낙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제가 요새 부쩍 외로움을 타가지고 잠이 잘 안 와요. 그리고 마음을 좀 대추수로 달래봐야겠다. 캐모마일수로. 캐모마일로 한번 달래봐야겠다 싶고. 그다음에 소화불량 있으신 분들 요런 물을 권해드립니다. 소화불량, 유근피수, 생강수, 매실수. 유근피는 좀 생소한데요, 그게 교수님? 뭘까요? 예, 방금 우리 김성희 아나운서가 잠이 잘 안 와서 대추나 뭐 캐모마일 마시고 싶다 그랬는데 예. 네. 대추는 마시지 마세요. 왜요? 대추는 성질이 따뜻하기 때문에 열이 많은 체질이지 않습니까? 예, 예. 열이 많은 분이 대추를 마시게 되면 오히려 흥분이 되고 열이 오릅니다. 그래서 몸이 냉한 편인 분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잠이 잘 안 올 때는 대추가 맞고요. 캐모마일은 또 서늘한 성질이기 때문에 머리를 열을 내려줘서 잠을 잘 오게 하는 효능이 분명히 있습니다. 꼴딱 살 뻔했어요.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다만 캐모마일 또 몸이 냉한 분이 자주 먹다가는 소화가 안 되고 설사가 날 수 있습니다. 잘 가려 먹어야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럼 예, 소화불량에 도움이 되는 물도 설명 첫 부탁드릴게요. 번째가 유건피입니다. 소화불량이라도 열이 많은 분하고 몸이 냉한 분은 완전히 극과 극입니다. 정반대입니다. 유건피를 이래 하면 잘 모르는 분이 많겠는데 네. 연세 드신 분 잘 아실 거예요. 예전에 아이들이 배가 아프다면 집에서 뭘 주느냐? 이 유건피를 달여줬습니다. 그래요? 느릅나무 껍질입니다. 느릅나무 느릅나무. 껍질. 뭐 삼국 시대부터 먹어왔던 거죠. 이 느릅나무 껍질이 예로부터 식중독이라든가 소화장애 그리고 위산과다, 위염, 위궤양 치료에 활용되어 왔고 지금도 쓰고 있고 뭐 저도 많이 쓰고 있는 한약재입니다. 한약재입니다. 예, 그리고 몸이 냉한 분이 소화가 잘 안 된다 할 때는 뭐겠습니까? 바로 생강이나 매실입니다. 둘 다 따뜻한 성질이거든요. 생강이 보면은 따뜻한 성질이니까 위장을 따뜻하게 해줘서 소화를 잘 되게 하고 속이 냉하게 되면 특히 요즘 여름에 수박 참외 보면 배 아픈 분들이 있죠. 생강이 딱 약이 됩니다. 따뜻하게 해줘서 복통이라든가 설사를 치료할 수 있는 약이 되고 구토증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실험에서도 위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시키고 소화액의 분비를 잘 되게 하는 작용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매실도 따뜻한 성질인데 예로부터 식중독, 설사, 이질, 여름철 특히 배 아플 때 특히 좋은 약이죠. 위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줍니다. 문제는 네. 매실이 신맛이 강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위산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정말 좋은 소화제가 되는데 네. 속이 쓰리고 위산이 많은 분들은 안 드셔야 되고 또 열이 많은 분들이 매실을 자꾸 먹게 되면 열이 오를 수도 있고 또 비만하고 잘 부종이 있는 분들이 매실 먹었다가는 신맛이 강해서 더 붓게 되고 체중이 늘 수 있습니다.